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난쏘고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했고요. 뒤쪽부터, 중간 이후부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참을 수가 없었겠지. 형이 말했다. 형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자, 형의 반응은 어때? 괴로운 표정이네요. 그죠? 알다시피 이제 이 집이 헐리게 됐고, 가난 속에 살던 사람들이 더욱 가난해지게 생긴 상황입니다. 자, 돈이 들어가게 생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가족 간에 갈등 아닌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형은 언제나 나보다 생각이 깊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때? 형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그죠? 생각이 깊었다. 그죠? 많은 게 아니라. 자, 아는 것도 많았다. 최소한 나보다는 똑똑해. 자, 학교를 그만두자 더 많은 책을 읽었다. 아버지가. 자, 근데 이제 왜 학교 그만뒀어요? 대학 좋은 데 가려고 자퇴했어요? 자,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죠? 모든 게 돈 때문이다.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가 아니라 이 배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못하게 생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었다. 아버지가 난쟁이만 아니었으면, 자, 그러면 역시나 어때요? 아버지는 난쟁이라고 설정된 것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 이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형은 학자가 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형은 틈만 있으면 책을 읽었다. 나는 형을 위해 기계에서 돌아 나오는 인쇄물을 저보다 주곤 했다. 아주 어려운 것도 형은 참고 읽었다. 돈을 타면 헌책방에 가서 사다 읽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쇄물 갖다가 주고 또 어려운 것도 막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좀 있으면 책방에 가서 사다 읽기도 하고 이러는 말이에요. 굉장히 읽기, 활짝, 교육에 목말라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책은 형에게 무엇이든 주었다. 형은 고민하는 사나이의 표정을 종종 지어 보이곤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공책에 옮겨 적기도 했다. 형의 공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자, 이유가 있으니까 보여주겠죠. 한번 갈까요? 자, 폭력이란 무엇인가? 총탄이나 경찰 곤봉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니다. 우리의 도시 한 귀퉁이에서 젖먹이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이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없는 나라는 재난의 나라이다. 감히 누가 폭력에 의해 질서를 세우려는가? 17세기 스웨덴의 수상이었던 악셀 옥센스티르나는 자기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세계가 얼마나 지혜롭지 않게 통치되고 있는지 아느냐. 자, 이런 것이 바로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법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 법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직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만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사태는 옥센스티르나의 시대 이래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지도자가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 따로 또 백성 따로 논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그들의 희생이라는 말은 전혀 위선으로 변한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전혀 위선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위선으로 변한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죠? 나는 과거의 착취와 야만이 오히려 정직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때? 이 사람 속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힘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직해 보이는 이런 아이러니. 그죠? 햄릿을 읽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저 어떤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운 사람들, 또 법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웃집에서 받고 있는 인간적 절망에 대해 눈물 짓는 능력은 마비당하고 상실당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애정, 인간성 이런 것은 사라지고 없어. 지금은 세대와 세기가 우리에게 쓸모도 없이 지나갔다. 세계로부터 고립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으로부터는 오직 기만적인 겉껍질과 쓸모없는 가장자리만의 장식만을 취했을 뿐이다. 지배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할 일을 준다는 것.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일. 그들이 목적 없이 공허하고 황량한 삶의 주위를 방황하지 않게 할 일을 준다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지배당하고 지배받고 지배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막 일을 줘. 그리고 또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제 공동체로서 막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 그리고 지배당하는 사람 이런 식의 관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간적 애정이 없습니다. 그죠? 자, 나는 형을 알 수 없었다. 여기요. 내가 공책을 읽는 동안 형은 고민하는 사나이의 표정을 지었다. 그야말로 의젓한 고민하는 사나이의 얼굴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형은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비웃었을 것이다. 도대체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영호야, 아버지가 말했다. 너도 형처럼 책을 읽어라. 그랬더니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말했다. 나는 책을 통해 나 자신을 알아보는 거야. 이제 알겠어. 나중에 나는 말했다. 형은 이상주의자야. 자,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근데 왜 이런 말 했는데 기분이 좋았을까? 자, 나도 형만큼 그래서 왜냐면 나도 형만큼 잘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죠? 자,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약간 뭐 현학적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게 이제 아직 성장하고 있는 사람, 그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젊은이다운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죠? 나는 고민하는 이상주의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기대는 일그러졌다. 형은 화가 났어. 오늘 형은 오히려 반응이 어때? 화가 났네, 그죠? 나는 그때 형이 화를 내야 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죠.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근데 그렇습니다. 왜 저러지? 하는 걸 갖다가 자기는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난쟁이 아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있다? 한계성, 그죠? 실제로는 아버지가 난쟁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 이 난쟁이가 의미하는 바가 사회적인 소외, 그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본이 난쟁이 아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키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보 같고 그냥 어리석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형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풀숲으로 나갔다. 나는 그래서 반응이 어때? 형 반응은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은 형인데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돌멩이를 집어 방죽을 향해 던졌다. 자, 역시나 이제 돌멩이 집어서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뭔가를 할 수밖에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서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일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소리 없이 물방울만 올랐다. 마당에서 나는 계속 돌멩이를 던졌다. 계속 던지네. 자, 영호야, 어머니가 말했다. 그 돌멩이질은 그만두고 동네 앞에나 나가봐라. 그래. 가보나 마나예요. 1시간 전에 22만 원 했는데 뭐 또 올랐겠어요. 그래도 한번 가봐. 25만 원이면 팔겠다고 그래. 나는 다시 돌멩이를 집어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얘는 엄마가 좀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수용차도 몇 대 서 있었다. 이거 두 번 나와 근데. 이거 왜 두 번 나옵니까, 선생님? 자, 그곳에는 두 분류의 사람밖에 없었다. 입주권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었다. 팔려는 사람들은 초조한 얼굴로 거한꾼의 눈치만 보았다. 한결같이 영향이 나쁜 얼굴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난쟁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영향이 나쁜 얼굴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 볼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는 눈물 냄새가 났다. 그거 봐. 자, 여러분들 눈물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지? 자, 근데 이것은 그만큼 어때? 지금 분위기가 속상하고 장래가 없고 막막한 이제 그런 미래다,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눈물 냄새를 가슴으로 맡았다. 그러니까 자, 이런 표현들 비유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냄새 어떻게 가슴으로 맡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좌절되는 이런 상황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 나의 팔을 찧었다. 영희였다. 영희는 햇볕에 발갛게 탄 얼굴을 옆으로 저어 보였다. 노노. 잠실까지 갔다 온 길이었다.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 근처의 복덕방 시세도 22만 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 잠실에 아파트를 짓든 말든 단순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 들어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자, 그게 제일 문제지 지금죠.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 근처의 복덕방 시세도 22만 원이라고 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작은 오빠, 엄마더러 그만 팔자고 해. 그랬더니 영희가 말했다. 갑자기 내려가면 어쩌라고 저러지? 그랬더니 저에게 파세요.
자, 웬 여자. 자, 등장했죠? 새로운 인물. 웬 여자가 말했다. 소개업자 아니고요. 직접 입주하려고 그래요. 혹시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자, 그랬더니 물론 가능하죠. 내가 말했다. 우린 표찰이 있어요. 그죠? 자, 앞서서 나왔던 표찰인데 즉 이 입주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걸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표찰이라는 거 어떻게 생긴 건가요? 작은 알루미늄 판입니다.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무찰은 또 뭔가요? 무찰은 값이 싸던데. 표찰이 없는 집을 무찰이라고 그래요. 몇 년 전 무허가 건물 일제 조사 때 시에서 잘못 조사해서 빠졌던가 사유지 건물로 판단 무허가 건물 등록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여자는 땀을 흘리고 서 있었다. 왜 이래? 더운가 봐. 그죠? 자, 손수건으로 땀을 찍어내며 게시판을 가리켰다. 무허가 건물 명의 변경 신청 양식이 붙어 있었다. 그 밑에는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가 적혀 있었다. 신청서 한 통, 매도자 인감 한 통, 매매 계약서 사본 한 통, 인후 보증서 한 통 하고 여자가 읽었다. 매매 계약 시 한 통만 쓰면 됩니다. 계약서 한 통만 쓰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말했다. 철거 개고장이 나온 날짜보다 한두 달 앞서서 산 거로 하면 돼요. 참. 그럼 정말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옛날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입력이 안 돼요, 그렇게. 자, 그럼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자, 그럼 정말 안전한가요? 아주머니 이름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아파트에 아주머니 이름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건 불법 아닌가요? 이래. 자, 여자는 뻣뻣한 자세로 땀을 찍어냈다. 동회에 들어가서 건설계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22만 너무 비싸요. 만 원만 깎아줄래요? 지금 깎아주게 생겼냐고, 그죠? 이거 안 됩니다. 자, 안 그래도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만 원을 깎아? 말도 안 되죠. 자, 아주머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헐릴 저희 집 같은 걸 새로 지으려면 13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일해온 집이에요. 우린 그걸 22만 원과 바꿔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아니, 그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집이 몸 누일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안 돼, 그지? 저 22만 원 갖고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네, 집을 살 수도 당연히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때? 어쨌든 21만 원은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비정하죠. 자, 나는 말하지 않았다. 여자가 돌아섰다. 영희가 작은 주먹으로 나의 등을 쳤다. 잠시 후에 또 한 번 쳤다. 자, 근데 영희가 왜 자꾸 사람을 치는 걸까? 그지? 자, 영희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영희에게는 청바지도 잘 어울렸다. 나는 영희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서 걸었다. 자, 그러니까 왜 안 파냐? 뭐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죠? 등을 친 거는. 자, 팔지 말고 기다려요. 뭐 이런단 말이야. 수용차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람 나왔죠? 한 사나이. 팔지 말래. 자, 내가 사겠어. 그랬더니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했었던 25만 원 나왔죠. 그죠? 자, 좋아요. 내가 저녁에 가죠. 이웃에 팔 사람이 또 있으면 싸게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는 바로 위에 있는 누구? 바로 한 사나이가 되겠죠. 그죠? 기다리라고. 자,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버지가 말했었다. 진실을 말하고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꼭 그 꼴이 되었구나. 자, 뭐라고요? 진실을 말하고 묻혀버리는 사람들. 왜 그럴까? 자, 우리는 개천 위에 놓은 시멘트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난간 사이에 두 다리를 내리고 앉아 술 마셨다. 자, 근데 아버지 어때? 술 마시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자포자기 같은 상황이죠. 그죠? 네,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알아보고 막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해? 술이나 마셔야지. 그죠? 술 먹고 싶네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다리 저쪽 끝에서는 골아떨어진 주정뱅이가 코를 골았다. 아버지의 주량은 그의 반도 안 되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주정뱅이 주량의 반을 마셨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 과음하신 거네. 그죠? 아이고. 짠. 자, 밤이 늦어 동네 사람들은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다. 두 집만 깨어 있었다. 주정뱅이네 집과 우리 집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갈 것 같았다. 형도 아버지가 든 술병을 빼앗아 버리지는 못했다.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 눈을 감는 날의 일을 생각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언덕 위 교회의 목사는 달랐다. 나는 그는 인간의 숭고함, 고통, 구원을 말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목사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숭고, 고통, 구원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정신적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어때?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면 여유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죠? 네, 나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생을 시작한다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숭고함도 없었고 구원도 있을 리 없었다. 고통만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핵심이 고통이야, 이 집 식구들은.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집 식구만 그래? 아니죠. 다들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형이 조판한 노비 매매 문서를 본 적이 있다. 확실히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걸 바란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싸움에서 져버렸다. 나는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날의 일도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만도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그들 시대의 성격을 가졌다. 나의 몸은 아버지보다 또 작게 느껴졌다. 자, 안 그래도 아버지는 난쟁이잖아. 근데도 어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다? 위축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심리 위축. 나는 작은 어릿광대로 눈을 감을 것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 시장과 그의 참모들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우리를 내다보았다. 그들이 우리의 일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사장이죠. 시장이 아니라 사장하고 그 다음에 참모 역시 권력자들 그리고 돈이 있는 자본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하고 사장하고 우리 집 그지? 난장인의 식구들 그죠? 자, 난쟁이들 식구들은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너희 둘만 남았다 이거지. 처음엔 일을 함께 일손을 놓고 사장을 만나談판하기로 했던 아이들이 너희들은 배반에 너희 둘만 남았다 이거냐? 그러니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합심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돼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꾸만 배신하고 자기 이득 챙기러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술은 그만 드세요 아버지. 내가 말했다. 잘했어. 아버지는 다시 병을 기울이며 술을 마셨다. 희망이 없어요. 너희도 잘했고 그 아이들도 잘했다. 저희들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들어가라. 들어가서 너희는 엄마를 내보내 그런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였다. 자,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어머니죠. 자, 어머니는 주정뱅이 몸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잘한다. 어머니가 말했다. 둘이서 아버지도 제대로 못 모시는구나. 했더니 가만히 있어. 하면서 아버지는 빈 술병을 다리 밑으로 던졌다. 얘들이 오늘 훌륭한 일을 했어. 사장을 만나 이야기했대. 회사가 잘 되려면 몇 사람의 목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응? 자, 그럼 결국 뭐야? 회사에서 잘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장에게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공원들에게 당연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뜻을 엄마가 할까? 응? 그랬더니 아버지 그게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도 만날 수 없었어요. 얘기가 먼저 새버려서 그냥 쫓겨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돼 안 돼?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사장을 만났으면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대답해봐. 그랬더니 네. 작은 목소리로 내가 대답했다. 들었지? 엄마 들었어? 걱정할 수가 없어요. 또 이래. 얘들은 인류 기술자예요. 어느 공장에 가든 돈을 벌 수 있어요. 막 그런다고. 자,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는 왜 모르는 소리예요? 공장도 옮겨보는 게 좋아요. 막 이래. 자,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자식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나름대로 공장도 옮겨보면 좋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한 삶에 관한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 벌써 공장끼리 연락이 돼 있어. 똑같은 공장들이야. 얘들을 받아줄 공장이 없다고. 얘들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이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 문제가 있고 일하기가 힘들면 얘기를 하고 이제 개선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당신 일 못해? 꺼져. 나가. 얼마든지 이럴 사람 있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 보시죠. 자, 그러니까 뭐 반역죄도 아니고 대체 왜 이러냐 이겁니다. 자, 형은 시멘트 다리를 성큼성큼 걸어 건넜다.
그 끝에서 굴러떨어진 주렁뱅이를 일으켜 업었다. 다리를 휘청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았다. 형은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잠도 잘 못 잤다. 혓바늘이 돋고 입맛을 잃었다. 밤에도 머리가 맑아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지 지금, 그죠? 자, 이제는 그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형은 주정뱅이네 마루에다 주정뱅이를 내려놓았다. 어린 딸이 눈을 비비며 나와 아버지를 받아 눕혔다. 그러니까 비극이야 비극.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자, 우리는 골목을 나와 밤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업고 가는 것이 보였다. 형은 돌아서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눌렀다. 왜 눌렀지? 자,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렇겠죠. 자, 공원이 뭐야? park. 자, 그게 아니라 뭐야? 여기서 공원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느 때 마찬가지로 좁은 바닥에 나와서 공을 찼다. 그들은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자, 어떻게 같은 사람들끼리 외면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때? 더욱더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0분이 지나자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이게 뭐야? 형제 혼잣말처럼 형이 중얼거렸다. 저녁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수용차 안에 사나이가 말했다. 25원이면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말했다. 자, 역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될 모양이죠. 자, 그날 밤 수용차 안에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22만 원에 사가는 것을 25만 원씩 주고 모두 사버렸다. 그날 밤에도 영희는 펜지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자, 그렇습니다. 이 수용차 안에 사나이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본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싹쓸이를 해버렸어. 아마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더욱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어때? 우리는 역시 계속해서 가난함. 지금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꼴랑 그 25만 원 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근데 왜 우리 영희는 계속 기타만 치고 있는 것일까? 그쵸? 기타. 자, 그러면서 25만 원이 분명하죠? 뭐 이래. 자,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가를 따라 돌아온 나이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부어주었다. 오, 바로 투입. 낭만 한도 초과. 자,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 계약서를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김불이라고 도장을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사두었던 것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식칼자국이 난 표찰, 아침 수저를 놓고 가슴을 3번 치게 한 철거 개고장. 자, 약간 이런 표찰이랄지 또 철거 개고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집을 헐값에 버리기 위해 생전 처음 내본 인감 증명 2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사례로 적혀 있는 주민등록등본.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영희가 펜지꽃 앞에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그걸 받았다. 꼭 3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받아들였다. 다음날 아침 새 배경 새 사건. 자,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어저께 밤에 이제 그것도 팔았고 했으니까. 자,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집을 헐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집을 헐어. 명 어머니가 15만 원을 갚았다. 그러니까 야 22만 원 받아서 15만 원 갚았잖아.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그죠? 자, 두 부인이 손을 마주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왜 이래? 서로 어려운 형편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단 말이야. 돈을 받아가는 사람도 돈을 주는 사람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자,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인의 짐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올려 눈물을 닦았다. 에이구, 이 정의라는 게 뭔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다운 사람들인데 모든 걸 뺏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자,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는 집, 그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죠. 거의 야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보다 더 강력한 야만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고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